이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오늘 왜 이렇게 칙칙하게 시작하는 거 같지? 다시 하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의 발전을 네. 소개하는 남자 셋이 왔습니다. 네. 이주의 발전이 비가 왔다는 발전이 있어요. 네, 그 발전이야? 엄청 발전이야. 가뭄이 엄청 났대요. 근데 뭐 추수 다 끝나니까 이제 비가 오고 시작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비 좀 많이 왔어요. 이제 겨울이 오겠죠. 그래요. 네, 비가 왔으니까. 날씨 앱들 많이 쓰시고. 네, 이주의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발소. 이발소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제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저희가 카카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 블랙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것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런 소식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예. 카카오가 이런 운수 사업에 좀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왜요?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리운전이요? 네, 이거가 이번에 제가 가져온 소식인데 이름은 카카오 드라이버 프로젝트래요.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 그거 뭐야? 우버랑은 또 반대 개념이구나. 드라이버 네. 프로젝트.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카카오 드라이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5일날 네. 이제 이렇게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한테 좀 그런 그 예상이 많았어요. 카카오가 당연히 대리운전 서비스 할 하겠다. 것이다. 네. 이런 게 왜 있었냐면 택시 서비스도 오토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우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리운전 서비스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는 없단 말이죠. 일단 대리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혁신적인 그걸 이루지 않았나. 그 대리운전이랑 개념이 다른 나라에 있어요? 없을 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제가 경우에 알기로는 모르겠다고. 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게 맞는 네,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네. 그냥 가까운 예로 미국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예. 미국에서는 보험 제도가 네. 되게 엄격하고 좀 이게 차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운전자 그- 보험 말하는 뭐라고 해야 거예요? 될지 모르겠는데 유도리가 없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엄격하고 네. 깐깐하다는 아니 말씀이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대리운전이 누군가 그 차 타고 어떻게든 대리 기사가 이동을 한 다음에 요청한 네.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네. 내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자기는 또 어떻게든 자기 숙소로 돌아오잖아. 그렇지. 미국에서 그건 안 되지. 저기 뭐 콜로라도 같은 데에서 이제 불러갖고 이걸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횡단한 다음에 동부서부를 그러니까 대리운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되게 특화된 네. 서비스 땅덩이도 중 하나일 좁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네. 사업자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들이 이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를 격렬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대리운전 지금까지 있었던 대리운전 뭐 예를 네네. 들면 뭐 앞뒤가 똑같은 그런 아이씨. 거기가 좋은데? 근데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뭐 이런 유수의 대리운전 서비스 사업자들이 예.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비싼 거였어 그게? 그 상납금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한테 폭리가 아니고 대리운전 그 기사분들한테 기사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만큼 못 받아. 큰 비용을 못 받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카카오 대리운전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반기는 환영하지. 거죠. 네, 완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뭐랄까 대리운전 사업자에 속하지 않고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할 수가 있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밝혀지지 왜냐하면 않았어요? 지금 5일날 이 발표를 하면서 수도권 5개 대리운전 기사단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네. 이라고 이게 하나의 단체예요. 길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그다음에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사단법인 대리운전 기사협회, 전국 대리운전 총연합회 이렇게 5가지 그 단체들과 협회들이, 함께 네. 그 반대 뭐 그런 저기를 했나 보네요. 했어요. 그 간담회, 어. 간담회를 카카오가? 해가지고 카카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6개 기업이 들어온 거죠. 네. 네네. 들어와서 카카오 드라이버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뭐 네네. 어떤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느냐, 어떤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담회를 펼치고 예. 네. 카카오가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그 발표는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럼 하겠다는 확정이네. 네, 하겠다는 확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가 지금 판교에 본사가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제주도네요? 그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아, 그래요? 다음이 없어지고 이제 카카오로 바뀌면서 음. 본사가 카카오 제주도 거 철수시켰잖아. 아직 있을 걸요. 있어요. 스페이스원. 아니 근데 캠퍼스는 그걸 있어요. 줄여 네, 나가고 점점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집중을 네, 시키고 말 있는 되게 중인데. 많잖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판교에 있는 그 사무실에 제가 한번 미팅을 하러 갔었어요. 아유 또 카카오랑도 미팅하신. 아 카카오 앞에 있는 회사. 아, 다른 회사, 네. 다른 회사. 네. 그래서 김밥천국. 네 한번 미팅을 하러 갔었는데 그 앞에서 길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시위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카카오 앞에서는 네. 대리기사 협회에서 대리기사 사업자 협회에서 네네네. 카카오 대리운전 하지 마라. 예. 그 앞에서는 카카오 대리운전 빨리 해라. 아니 기사들. 근데 하지 말아도 되게 웃겨. 왜 무슨 이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대기업이잖아. 골목 상권 들어온다고 근데 하는 지들은 거죠. 그럼 대기업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아니, 건데. 아니잖아. 카카오에 대하면 아니 대기업이 그렇지만 아닌 거죠. 그 대리 운수기사 사이에서는 네. 그 밑에 있는 소속된 직원들을 폭리 착취하건 하던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이 하던 나쁜 짓들 하고 있는 근데 회사인데. 그거는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죠. 대기업이라고 하는 네. 것과 걔네가 아무리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네. 아무리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맞아. 하더라도 카카오가 그 영향을 펼치는 거랑 또 다른 거죠. 음. 얘네가 생각하기에도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네들은 망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자기네들이 직접 대리운전 사업자를 만들지 않겠죠. 카카오 택시도 그렇듯이 연계만. 연계해서. 연계만 하는 네.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뭔가 로드맵이나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뭐 카카오가 이제 대리운전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리운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 기사님들께서는. 이게 막연하게 그 대리운전 기사들은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대리운전 기사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뺏어서 그러니까 그들을 뺐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과한 수익을 가져오고 있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걸 보면 아직 뭐 로드맵도 안 나오고 방향성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제가 그 시위를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네. 카카오가 아직 대리운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발표도 한 안 했는데 한 2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8월, 9월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싫다는 걸 보면은 뭔가 구린 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에 있던 어떤 투명하지 않은 수익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인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네, 이 지금까지 대리운전 서비스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통적인 방법들로 하고 있어요. 꼰대 스타일로. 아니 그 제가 말하는 건 기술적인 방법이 뭐 네. 무전을 친다거나 아니면 네, 뭐 전화해서 나 여기 어딘지 아니면 진짜로 그 다마스가 쫓아다녀요. 맞아요. 대리운전 하는 차가 네.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뭐 카카오 택시도 그랬듯이 네. 이제 기사분들이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뭐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카카오 배차 차량이 네. 그 기사님들을 태워서 뭐 어디로 간다거나 이동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음. 기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향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 진출을 되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음, 네. 첫 번째로 좀 마음에 걸리고 네. 그리고 이 대리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서비스하는 상대가 대부분 취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걸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전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취객이라는 그 딱 타이틀 하나에 예. 온 역량을 다 집중할 것 같아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 만드는 앱은 버튼은 다 크게 만들고 뭐 그런 그럴 수 식으로. 있겠네요. 네. 아니면 긴급 호출한다는 뭐 그런 뭐 흔들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제3자가 대신 호출해주기. 대신 호출해준다거나 이런 어.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긍정 씨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게 근데 저는 카카오 택시의 선례를 봤을 때 예. 어쨌든 카카오 택시가 만들어 놓은 갑자기 시장을 확 뒤집어 놨잖아요. 네. 그게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택시라는 그 매체라고 해야 되나? 택시라는 수단이. 그 단어가 주는 음. 그 일반인들한테 주는 느낌을 많이 바꿔놨어요. 뭐 승차 거부나 이런 것들도 다 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런 면에서 들어와서 대리기사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면은 네. 당연히 들어오는 걸 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네.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카카오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돼요. 아까 예. 긍정이가 말해준 것처럼 네네. 긍정 씨가 말해준 취객에 것처럼 집중을 한다. 취객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대리운전 기사를 음식점에서 불러줘요. 보통은 맞아요. 그죠. 식당 취하- 네. 주인들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UX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게 좀 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기사들의 니즈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한테 지금 거의 뭐 90%가 넘는 만족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예. 그 분명히 기사들을 위한 앱을 더 신경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것 같고. 저는 카카오가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가 이제 지금 택시 했지, 음. 대리기사 했지, 음. 그럼 고양이 이제 데려오는 거지 이제. 카카오 아니, 운수 한다니까. 운수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걸로 뭐 정비나 음. 아니면 자동차 렌트해 주는거나 어. 자동차 관련된 거는 재미를 봤으니까 네. 계속 돈을 뻗을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이 다음은 아마도 퀵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배달. 네. 카카오 카카오퀵이야 카카오퀵. 퀵이 배달보다는 퀵 서비스가 좀 맞는 게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 꽉 잡고 있어요. 음. 그 음식 배달 대신 사다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배민 라이더스가 나와서 다 해주고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퀵 서비스는 아직까지 앱을 통해서 뭘 안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거든요. 겁나 빠른 배달 서비스. 그런 거. 그래요. 뭐 다 좋은데 그 카카오 블랙 10,000원 쿠폰 있잖아요. 그 가격 예상 가격에 10,000원 적용돼서 된 거야? 아니면은 몰라요. 카카오 블랙 아직 안 써봤어요. 빨리 좀 써봐요. 궁금하니까. 월급 받으면 써보겠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눌렀는데 예상 금액이 19,000원인데 네. 예. 거기 되게 좀 애매한 표현으로 가로 열고 10,000원 쿠폰 적용됨 이렇게 써 있어. 조금 된 거네. 그럼 적용된 거네. 아니 적용이 돼서 12,900원이라는 건 그럼 원래 22,900원이라는 뜻인지. 네. 실제로 누르면 코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누를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래요. 카카오가 아유 알려줘. 중간에 아유, 내리면 되지 뭐. 아니, 뭐, 대리운전 불러서 쓰세요. 다 내년부터는. 그래요. 카카오가 확실히 이런 운수 쪽으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카카오 퀵 서비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서비스일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카카오가 한국 시장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맞아요. 카카오가 택시 서비스 지금 한국에 꽉 잡고 있죠. 네. 이제 대리운전도 제 생각에는 카카오가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택시로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죠. 신뢰도가 있거든요. 기사들 그래서, 입장에서도 그럴 테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 모든 게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제 해외로 나갈 시장은 생각은 없고 한국만 꽉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톡도 그렇고 카카오 다음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지. 글로벌은 좀 손을 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로드맵이 있는 건지 한국에서 꽉 잡고 글로벌로 나가겠다 이거 건지 아니면 나는 한국에서 그냥 군림하겠다. 그냥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네이버가 못하는 것들만 지금 다 쳐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를 잡기 위해서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 이래서 국내 시장만 노리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을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닫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의문점이 좀 듭니다. 예. 네. 제 이발소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거였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카카오. 열심히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블랙 할 때 블랙을 몇 번 사다가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 차를 살 수도 있지. 꼭 블랙에 나오는 차로 바꾸시길 바랄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스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을 전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네. 실명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는 아니고 원래 하여튼 페이스북 실명 정책 되게 깐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그거를 깐깐하죠.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게 네. 발전이 아닌가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발전나요? 끝인가요? 그게 끝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실명 정책이 굉장히 깐깐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명이라는 거 절대 할 수 없었고 네. 계정 막히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가명을 쓰면은 뭐 통보도 없고 그냥 바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가 엄청 유명한 닉네임으로 쓰는 거니까 나 맞아요 해도 안 사실상 풀어주고. 가명인데 내 이름이나 다름이 없다. 네, 그렇죠. 해도 이긍정 이런 거. 이긍정 했는데 그치, 이긍정. 이긍정은 이름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음, 만약에 진짜 내 이름이 이긍정이면 네. 신분증을 보내야 돼. 내가 이긍정이란 신분증이나 뭐 증빙 서류를 보내야 돼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자기 본명인데 그 이름이 특이하다고 해서 가짜일 수 있으니까. 증명을 보내라라고. 오. 그래서 그것도 보냈어야 됐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활동한 내역이나 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차단당하는 거예요. 와.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막
닉네임 가지고 활동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차단을 당했고 뭐 유튜버라던가 블로거들도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차단을 당해서 되게 황당했는데 페이스북 기본 정책은 네네 실명 사용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얘네가 추구하는 건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니 닉네임 써도 서로 다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유명 인사라는 밸류로 올라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지? 그렇잖아요. 자기 닉네임으로는 모두와 소통은 하고 싶은데 자기 실명은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거고. 연예인들은 어떡할 거야? 네, 그러니까. 예명으로 활동을 안 돼.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대비해서 페이지란 개념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어쨌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LGBT 이런 쪽에서는 네. 내 실명을 밝히는 것보다 네. 온라인에서 예명을 통해서 관계를 쌓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그룹에서도 말이 많고 인권 단체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이 인권 단체랑 페이스북 부사장이랑 서로 메일을 주고받다가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라고 메일을 보낸 게 공개가 돼서 아, 그걸 또 공개해 버렸어. 네. 그래서 아 얘네 이제 바꾸겠다 하고 미국에서 빵 터진 거예요. 네. 바꿨어요? 아니 바꿀 예정인데 네네. 어떻게 바꾸느냐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닌데 아니, 카카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확정이 안 된 것들을 갖고 와? 그렇죠. 근데 네. 하지만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때부터 고수하던 그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네 한 바꾸겠는데 거만으로도 뭐 예를 들면은 네네. 유명하신 분들은 익명 계정을 쓸 수 있고 네. 뭐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실명을 안 써도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선을 봐주겠다. 그럼 뭐 호돌이 이런 가상 캐릭터가 실제로 등록이 돼도 그 유저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능이 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공익을 위한 건. 페이스북의 정체성이 저는 사라질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이게 트위터가 사실 몰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 타협. 신뢰성의 결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신뢰성? 왜냐면 트위터는 나 하나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갖고 여러 사람인 척 행색을 해도 트위터는 가능해요. 맞아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거 없이 그냥 정보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네. 그냥 트위터에다가 그냥 똥을 싸지르는 거지. 그냥 사실은. 인터넷상 누군가 한 명이겠거니. 같은 근데 느낌이잖아요. 페이스북은 이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네. 그런 신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리고 보통 페이스북은 아닌 분들도 계세요. 특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나 그냥 친구 눌러서 하지만 맞아요. 보통은 젊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진짜 실제로 친구인 상황에서 친구를 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트위터 자체 이제 이런 계정들이 만약에 좀 많아진다. 그러면 트위터 자체 신뢰성에 좀 페이스북의 신뢰성을 페이스북의 네. 신뢰성에 좀 금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저는 반대로 페이스북이 너무 이름을 고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의 그 실명에 대해서. 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네. 오프라인에서도 실명 원칙이 아니에요. 그치. 내가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실제 사회 현실에서. 현실 사회에서도 실명이 원칙은 아니죠. 내가 길 가다가 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샀어. 네. 그럼 내 실명을 말하고 내가 누군지 신원을 밝히고 주인이랑 이걸 알려주고 거래해요. 그냥 헤이 두두 정도지. 그 익명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죠. 왜 온라인에선 갑자기 실명을 실명을 해야 고수를 되느냐. 하느냐? 또 설득력 있는 발언이네. 그러네. 그러니까 막- 설득력 있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우린 실명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이미 말이 안 되고 긍정 씨가 오늘 많이 조사했네. 이런 근데 댓글- 저는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하는 네. 게 예. 과일 살 때는 신분을 안 말하지만 네. 보통 친구 관계를 맺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드에 나오는 화이트 칼라의 누가 아닌 이상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소통을 한다는 거는 보통 실명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그게 수 이제 있죠. 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칭할 뭐 호칭이나 네. 그 사람의 그 사회적 뭐랄까 인격을 대표해주는 이름이 필요한 거지.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제가 지금 긍정 씨랑 아는데 네. 예. 실제 이름을 긍정 씨로 알고 있어. 그러면 저는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나중에 어째서? 팩트를 알았을 때. 어째서? 만약에 이게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예.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너 이름 뭐야? 하는데 김희선이라고 했어. 네. 근데 딱 까보니까 너 민증 까봐. 해서 딱 까봤는데 실제 민증을 얘 왜 이름 까보라고 해요? 아, 여자친구한테? 센터 까봐. 어쩌다가 민증을 보게 된 거야. 네. 그랬더니 이름이 뭐 김태희야. 그럼 나는 배신감을 느껴. 나한테 거짓말한 그치. 거잖아. 김태인데. 왜 배신감을 느껴?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어쨌든 숨겨야 할 수도 진실이 있잖아. 아닌 것들을 그걸 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음. 글쎄요 이거는 이게 이거는- 페이스북이 네.
페이스북이 실명을 갖고 오게 하는 거는 현실 세계의 관계를 온라인으로 갖고 오게 그건 하기 맞죠.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자기들 근데 아이덴티티죠. 만약에, 그게. 근데 만약에 온라인에서 네. 온라인 세상 실제 현실 세상에서 네. 나는 익명을 하고 나의 그 신원이 여러 개다. 네. 그럼 페이스북도 여러 개면 사실 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관계를 바탕으로 뭔가 계속 신뢰가 깔리지 않은 관계가 계속 생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물론 페이스북 하나로 그게 바뀌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바꾸는 건 좀 별로예요. 일단 뭐 지금 아직 어떻게 바뀐다는 것도 픽스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그 완화를 하겠다 기존에 정도니까. 있던 너무 그리고 완강함을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인증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라면은 자기들이 보다가 이거 실명 아닌 것 같으면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가하는 거. 차단이 당해 그냥. 근데 진짜 실명이 아닌 걸 적당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지. 저는 실명 아시다시피 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실명이 안 되어 신고해야겠다. 있어요. 네. 이게 신고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돼요. 그 신... 씨. 네. 안돼. 안 돼. 그럼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날 신고 버튼 누를 거 아니야. 신고가 돼요. 이 사람은 실명이 아님 이게 신고가 돼요. 예. 진짜요? 신고 목록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 내가 제재를 받아요? 네, 그 당해봐 한번. 야 일주일 내에 잘 재단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글 이름은 본명으로 해놓고 네. 영어 이름 같은 경우에 제 미들네임으로 지금 아망드라는 걸 넣어놨거든요. 네, 저도 예. 뭐 비슷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나는 어, 풀네임이 그거고 본명이 없잖아. 미들네임에 성만 있잖아. 이름이 없어? 미들네임에 그걸 넣어놨어. 이름이 실명을 넣어놨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언노운 네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재를 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 여권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네 신분증에 있는 이름을 굳이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어. 라고 하는데 근데 실명이 그러라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그러면은 이 뭐랄까 영미권 국가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영어로 된 아니면 혹은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실명을 넣으란 얘긴데 네. 그럼 그 사람이 영미권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때는 이게 페이스북이 아까 갖고 왔던 아니 영미권도 실명을 써야 돼요. 지금은. 아니 내 말은 그 한국 이름이 있지만 예. 영어 이름은 또 그냥 자기 혼자 지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렉이나 뭐. 아, 그게 뭐 그런 실제로 아렉. 실제 그 나라 사람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걸로 다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을 그래,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 이름이란 거는 내 인격을 그 잡아주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뿐이지 실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페이스북이 뭐라고 그걸 우리가 막 뭐라고 하냐? 근데 어쨌든 이걸 하겠지. 완화해서 발전을 했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아직 싶었습니다. 완화는 안 했네요. 발전할 완화를 할 예정이라는 페이스북은 거잖아요. 보통 다 예정부터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움직이는 프로필 사진도 아직 안 됐어. 베타 테스터들은 쓰고 있겠지. 아무튼 뭐 페이스북이 점점 그 가끔 이렇게 근데 해줘야 그 회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죠.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네. 약간. 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던데 아무튼 좀 완화가 되었다니 다행이지만 이게 좀 보편적으로 펼쳐지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를 신고하지 마십시오. 네. 네, 신고하면 잡겠습니다. 누군지. 뭐라는 이 거야? 중에 한 명이 신고했을 거야. 3명 중에 한 명이. 2명 중에 한 명이겠지. 그렇지.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어. 좋습니다. 저는 뭐 가벼운 내용을 갖고 왔는데 그 스타벅스도 무슨 어니언인 콜 뭐 이런 걸 하네요. 그 뭔 콜? 개발자 뭐 모임 같은 거 스타벅스 직원들이랑 스타벅스 컨퍼런스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은 거? 네, 그런 걸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10월 29일 날 2015년 어닝 컨퍼런스 콜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어닝 컨퍼런스 컬은 네. 그거예요. 분기 수익 매출 수익 근데 그거. 이제 이게 거의 자기들 무슨 개발자 쇼랑- 컨퍼런스 아니 그런 같은 거 것처럼 여러 명을 아, 부른다고. 나는 미안해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비가벨자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나는 비개발자니까. 그럴 수 아무튼 있지. 이제 직원들이랑 뭐 그 팬들이랑 이런 예. 사람들을 모았겠죠. 네. 그 자기들의 회사 발표인 거잖아요. 이번 분기가 어땠는지.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매출이 40억 9,011만 달러래요. 그럼 얼마야? 대충 한 41조. 와, 엄청나네. 스타벅스. 4조 아니야? 나 4조인가? 몰라. 아무튼 달러는 뭐 어려워. 나도 달러는 어려워. 맨날 바뀌잖아. 그리고 아무튼 거기에서 20% 가량이 모바일에서 나고 있대요. 4조에 20%면 얼마입니까? 몰라요. 2천억인가? 그 정도? 음. 아니지 2천억 넘지. 2천억이지. 10억 300만 달러라는데? 10억 아 300만 4천억 아니야? 10억 300만 몰라. 달러. 10억 몰라. 10억이면 1조야. 몰라. 몰라. 계산기 두드겨 봐. 아무튼 조용해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갖고 온 이 발전인 이유는 우리 저번에 그 뭐야 페이 그 DCA 페이. 탕진잼 아니야. 핀테크. 핀테크 특집에서
우리 뭐 구글페이 나오고 안드로이드페이 나오고 뭐 애플페이 애플페이 나온다고 나오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상 이거가 삼성페이가 약진하고 있는 건 뭐 다들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봐서. 그거는 방식 네. 차이. 미국에서도 꽤 많이 호평을 받으면서 계속 쓰고 있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지 못한대요. 수익량 지금 실제 사용량. 사용량이 그 평균을 따졌을 때, 그러겠지. 예, 전 세계에서 이걸 20% 쓰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네. 이 사이렌 오더 자체가. 이 페이 자체 그 카드 시스템 결제하는 거가 21%가 낮다는 건지 아니에요. 모바일에서만. 사이렌 오더가 하는 게 아니요. 사이렌 오더 말고 모바일에서 바코드와 그 모바일에 충전해서 모바일로 쓰는 거. 그러니까 모바일 앱. 예, 카드를 긁는 거 빼고. 네네네. 그러니까 충전 시스템은 사실 이게 뭐랄까 교집합 부분이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 핸드폰을 열어서 자기네들 앱으로 결제하는 게 20%래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 왜 애플의 패스북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제 스타벅스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하려고 꺼냈더니 예. 안 된다고 하죠. 아니요, 해줘요. 해주는데 왜 이걸로 해요? 이걸로 가급적 쓰지 마세요라고 모든 파트너들이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훈수질이야 아니, 이것들이. 이거 정식적으로 스타벅스에서는 자기네 앱 아니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래요? 찍으면 찍히긴 찍혀요. 코드 자체가. 이제 안 찍힐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왜냐면 업데이트 됐어? 네, 업데이트해서 안 돼요. 포스기가 업데이트. 예전 참 스타벅스 앱에서 앱이던 시절이었다. 옛날에. 그 일회용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코드가? 일단 뭐 지금 네.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아니 뭐 말해봐요. 뭐 아니 시간이니까. 발전을 먼저 말을 해줘. 네, 발전 얘기야 제가 부가적인 발전. 얘기를 하죠. 발전 20%나 됐다는 게 발전이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뭔 소리야 이게?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 뭔 소리야 이게? 자, 이건 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야. 제가 머릿속에 있는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네말 먼저 해봐. 네, 스타벅스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스타벅스 대대적으로 앱을 업데이트를 했죠. 대대적으로 완전 이게 그 북미 앱이랑 똑같이 디자인을 바뀌어서 이제 업데이트가 한번 국내 됐어요. 앱이. 네, 네. 국내 기존 앱이. 예. 근데 기존 스타벅스 앱을 버전 1이라고 하고 이번에 나온 거 2라고 할게요. 했을 때. 네. 그럼 1에 있었던 바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카드의 바코드를 그대로 옮겨.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찍어서 하거나 아니면 스샷으로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사진처럼. 페이스북처럼 여타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도 사실은 사용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제 카드를 어플리케이션- 여러 명한테 빌려줄 수가 네. 있었죠. 그걸로. 네. 여러 명한테 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친구 핸드폰 몰래 가서 스샷 찍어서 내 걸 네, 보내면 맞아요. 먹을 수 있고 뭐 그랬거든요. 예. 근데 페이스북 같은 앱 같은 걸 쓰면 스타벅스에서 못 쓰게 해요. 그냥 이거를 권해요. 쓰지 말라고. 쓰지 그때 말라고 권했어요.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스타벅스 로고가 계속 반짝반짝 거려요. 앱에서 쓰면. 캡처가 아니라는 증거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 직원들이 한번 화면을 문질러 봐요. 그러면 사진이면 화면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다른 옆에 사진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이거는 사진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돌려보내고 음. 그냥 네 돈으로 내 이렇게 했었어요. 1에서는 2에서는 네. 아예 바뀌게 되면서 20분에 한 번씩 바코드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변했어요. 이거 저번에 핀테크 때 나왔던 어떻게 보면 네. 대응 기술 중에 을 응용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비슷한 저기 뭐지? 팝카드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스타벅스 카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 카드 네. 삼성페이 말고 네네. 삼성 카드에도 앱 카드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보통의 카드들은 전부 다 요새는 OTP 기능을 써서 음. 그래야겠네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카드 번호가 네. 나오거든요. 오프라인 카드 결제할 땐 바코드가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바코드를 캡처하거나 네. 디지털로 남겨서 써먹지 않을 그죠. 테니까. 유출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변했고 한 가지만 더 바로 잡아드리면 그 야 내가 카드- 잘못 말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바로 잡고 있는 거야? 카드 아니 그 스타벅스 앱을 캡처해서 아니 페이스북 옛날에는 썼다길래 썼어 쓰기는 그럼 잘하셨습니다. 주면 해줘 그때도. 근데 내 거야라고 하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그 카드 충전 시스템 자체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예. 그 사이렌 사이렌 오더를 오더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든 거예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주문하는 거. 네. 네. 긍정 씨 사이렌 오더 좋아하잖아요. 맹신하잖아요. 사이렌 오더. 뭘 또 맹신이야? 내가 그거 얼마나 열심히 쓰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일단 사이렌 오더 키면서 들어가잖아요. 아니 밖에서 항상. 주문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밖에서 되게 됐죠. 네, 이제 밖에서 GPS로 100m 반경에 있는 건 되게 됐습니다. 그거 GPS 없이도 돼요. 그래요? 아, 원래 내가 어떻게 했냐면 바코드 찍어서 그러니까 원래 음, 그 뭐야 인식이 안 되면 소리로 그러면 이제 그 QR 매장마다 QR 코드가 QR 비치돼 있죠. 있어요. 네. 그 QR 코드를 일단 사진으로 찍어놨어 난. 나 자주 가는 곳에. 네. 그리고서 그걸 내 노트북에 켜놨어. 네. 그리고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고 그걸 찍으면 거기로 주문이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 친구가 다른 매장에 있으면 내가 네. 거기 걸 미리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개발자가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애플워치에 그걸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코드를요? 바코드를 바로 찍어서 쓸 수 있게.
근데 이제는 그게 할 이제 짓거리 필요 없이 GPS에서 네, 되죠. GPS로 근데 이게 사이렌 오더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스타벅스 업체의 코리아. 기술을 스타벅스에서 인수해서 아, 만든 그래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만들었는데 그 방식이 전 처음에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GPS일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스타벅스 중에 많은 곳이 지하에도 있고 뭐 네. 건물 자체가 4층짜리인 것도 있고 이래서 위치를 확실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내부에 주파수를 이용해서 했었다면서요. 그 스타벅스 딱 캐셔 부분 오른쪽이나 뭐 왼쪽 이런 데 보면 구석진데. 주황색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버전 2에서요? 버전 1이고 2고 상관이 없이 지금 네. 매장을 가시면 매장 매장을 매장에 천장 가면 천장 천장에 그 네. 이렇게 뭐 이상한 주파수 내는 스피커 같이 생긴 기계가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그 기계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앱이 듣고 네. 그 어딘지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 앱 옛날 앱에서도 키면 네.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허용하겠습니까라고 항상 그죠, 그죠. 물어보잖아. 네. 노래 듣고 있으면 노래가 꺼져 짜증났어. 어. 스타벅스 앱이 왜 마이크를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안 들리는 주파수를 들어서 네. 이게 무슨 매장인지 체크를 하는 네.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했었단 말이죠. 음. 근데 이번 4분기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게 2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음. 괜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해서 자가 발전의 이번 주 발전이 아닐까 하고 갖고 와봤습니다. 어때요? 스타벅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음미하시나 봐요? 아니, 전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뭐? 대단한 것 같지. 아니, 스타벅스 사실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게 이 스타벅스의 뭐 맛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커피 자체를 자주 소비하는데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너무 막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우리나라 동네 커피숍이 오히려 스타벅스보다 더 비쌀 때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있고 적당한 약속된 가격을 약속하고 적당한 맛을 보유하는 스타벅스를 계속 가게 된 거죠. 이 모바일 결제가 저는 이 스타벅스 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스타벅스를 저는 실제로 자주 가고 네. 그렇기도 한데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한 달에 그냥 어차피 핸드폰 요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핸드폰 요금 나오니까 한 달에 핸드폰으로 그냥 10만 원 충전 자동으로 되게 해놓고 그냥 돈이 없어도 그냥 커피를 마실 수 커피는 있는 계속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디 가도 밥은 기프트 굶어도 카드처럼.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자랑이다 임마. 저는 이렇게 자주 쓰거든요. 왜냐면 밥을 안 먹어도 커피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아, 근데 저는 사이렌 오더를 쓰는 게 왜 네. 그러냐면 그 앞지를 수 있어? 파트너분들 맞아. 앞지를 수 있어. 줄이 한참 서 있는데 나 혼자 네. 가서 틱 찍으면 새치기 하는 기분이고 어. 그리고 실제로 새치기 못 하거든 무서워서. 맞을까봐. 근데 사이렌 오더를 하고 나서 네. 캐셔분이 그거 주문을 확정을 해줘야지 맞아. 안 받아주시면 새치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싸웠어요. 왜 안 근데 눌러주냐고.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 그게 바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야. 포스기에서 음. 삐삐 소리가 나요. 사이렌이 왔다. 사이렌 오더가 왔다고 네. 소리가 나거나 그 얼럿이 뜨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바빠서 못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새치기다. 파트너분들도 아 이게 좀 그렇잖아. 새치기다 싶으면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니까 새치기를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줄 서지 어떻게 만나라고 보면. 만든 거니까 사이렌 같이 오더로 해줘야 되는 새치기 거야. 하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파트너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네. 그 주문을 받으시면 가끔씩 제 주문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 내가 주문을 하는데 음. 커스텀으로 주문을 하면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요? 저렇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긍정 씨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사실. 나 한국인이야. 나 왜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 굳이 대화를 안 하고 건너뛸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주문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 앱을 참 자가발전에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걸 특집이 없어.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사실은 그 뭐 여러분들 지난번 그 핀테크에 나왔던 SSG 페이나 그 머머페이가 엄청 많아요. 특히 SSG 페이는 자기들 그 신세계 계열사의 카드 그 돈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신용카드도 쓸 수 있지만, 근데 다 자기들 회원으로 유치하고 이걸로 결제가 많이 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업체들이 다 스타벅스 카드의 구조를 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SSG페이가 스타벅스에서 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 프로모션처럼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다시 안 돼요. 그게 뭐 특별히 이벤트도 없고.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삼성페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되죠. 스타벅스에서는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서 거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S. 그 스타벅스하고 다이소에서 삼성페이가 안 돼요. 음. 다이소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고 스타벅스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지 막은 건지는 사실 명확하지 네. 않은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앱이 있고 SSG페이가 있으니까 SSG페이로 SSG페이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스타벅스 앱이 잘 되어 있고 또 앱으로 하면 이것저것 소소한 대우 같은 걸 해준단 말이죠. 네.
뭐 샷을 더 준다던가 뭐 음. 프로모션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아무튼 자가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주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자꾸 헛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오늘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아파요.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프니까요. 편히 쉬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하나요?